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앙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카메라 앞에 서니까 상당히 어색한데요.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돈 얘기하면은 조심스러운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돈돈거리면 괜히 돈 밝히는 사람 같고 속물 같기도 하고, 물론 돈이 제 1등 가치가 돼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돈이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나요? 저도 남편이랑 이제 결혼 5년 차인데 이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9평짜리 옥탑방 빌라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팔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 월급이 250만 원이었는데 차 할부금이랑 유류비가 한 달에 6, 70만 원씩 나가니까 이러면은 전체 월급의 4분의 1을 교통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질적인 월급은 냉정하게 보면 월 19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뭐 어디 여행을 다니고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오로지 회사 출퇴근용으로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헛짓거리냐, 이거 그냥 팔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 이 차에서의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퇴근 시간에 노을진 석양을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일했지 이러면서 그 한두 시간 저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걸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럽긴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야, 이거 남편이 날 사랑하긴 하나? 여자들의 단골 고민이죠. 이 사랑에 대한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울면서 차를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에이씨 이러면서. 물론 그때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은 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양보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결혼 5년 차니까 차 한 대 살 정도의 돈은 버니까 그렇게 돈 때문에 서로 서운한 말을 하게 될 그런 일들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신혼초입이하면 아주 평화롭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찾고 불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거고 그만큼 우리가 악착스럽게라도 돈을 벌거나 번 돈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돈 거리는 거를 궁색하다거나 이렇게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진짜 주제는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 투자 수익률 10% 내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거 10만 원 벌려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그냥 10만 원짜리 옷 하나, 가방 하나 덜 사서 저축하는 게 더 빠른 길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갖고 있는 종잣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절약의 힘이 더 위대해지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SNS를 끊는 겁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사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괜히 한번 봄으로써 사고 싶어지는 마음.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이 간 저 예쁜 카페는 어딜까? 저 사람이 입은 저 옷은 어디 걸까? 옷 정보 좀 알려주세요. 댓글도 좀 달아보기도 하고 나는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 SNS를 괜히 봄으로써 사야 될 이유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그걸 사기 전까지는 그 욕구를 누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SNS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예전에 문화평론가 진종훈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이유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SNS의 인플루언서분들의 화려한 모습, 삶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그러면 내가 또 그 간극을 또 좁히기 위해서 그 인플루언서분들이 착용한 모자,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따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고 싶어져. 저도 평소에 좀 즐겨보는 예능이 동상이몽이라고 있거든요. 부부 예능.
그래서 최근에는 아나운서 오상진님, 김소영님 부부가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철판을 깔아놓고 오코노미야끼를 해먹는데 그 철판이 또 이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레리나 발레리노 부부도 나왔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평소에 커플티를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 철판이랑 커플티 거의 구매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남편이 겨우 말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나도 저 아이템이 있다면 저런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오코노미야키 평소에 잘 먹지도 않으면서 커플티 입고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괜히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돈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끼기로 했다면 SNS를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굳이 사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품백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명품백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명품백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명품백을 들고 다니나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명품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느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현대차 투싼을 몰았었거든요. SUV. 근데 저는 사실 원래는 차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순전히 출퇴근용으로 그 당시 프로모션을 제일 많이 하던 차로 딱 골라가지고 샀던 건데 근데 제가 그 차를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다른 사람들 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차 타지? 괜히 막 멋있는 외제차 지나가면 한번 눈 돌아가게 되고 나도 돈 좀 더 보태가지고 BMW, 벤츠 뭐 이런 거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투싼도 되게 무리여가지고 결국 팔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를 팔고 나니까 귀신같이 그 차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아직은 차를 사지 않고 있는데 누가 뭐 BMW 타든 제네시스를 타든 뭐 람보르기니를 타든 근데 람보르기니 좀 다른가? 아무튼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에 나는 돈을 별로 쓰고 싶지 않다. 근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나 뭐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그냥 처분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심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마법을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인 쿠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쇼핑 플랫폼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할인 쿠폰들을 좀 많이 뿌리잖아요. 10%, 20%, 30% 그냥 막 때린단 말이에요. 이런 쿠폰 써서 뭔가 쇼핑을 하면 왠지 되게 싸게 산 것 같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 그것도 과소비거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싸게 사서 아낀 비용을 오히려 돈을 벌었다 이렇게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0만원짜리를 나는 50% 할인해서 5만원에 샀으니까 나는 5만원을 번 거다. 물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합리화일 뿐인 거죠. 이런 논리를 계속 펼치다 보면은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쿠폰에 우리 너무 연연해하지 맙시다. 정가 다 주고 사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딱 필요한 거, 필요한 수량만큼만 산다. 마트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인터넷 쇼핑을 하든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 이런 마케팅에 너무 넘어가지 말자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돈을 덜 쓰는 거지 뭘 싸게 사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마트 갈 때 아예 오늘 사야 될 거를 그냥 카톡에다가 메모를 하고 가요. 오늘 내가 필요한 거 두부 한 모, 팽이버섯 1개, 우유 1병, 감자 3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목적형 쇼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저도 그날 괜히 마트에서 막 할인 행사하는 거 사오고 한 2, 3만 원이면 될 걸 10만 원 훌쩍 넘게 사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꼭 필요한 거를 비싸게 사오고 여자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를 싸게 사온다. 그러니까 이 남녀의 장점을 잘 융합을 해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싸게 사온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중고마켓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뭔가 그 친구 집에 잡동사니가 많아진 거예요. 조명, 선반, 식탁, 의자,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 이거 당근에서 엄청 싸게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이건 얼마에 샀고 그래서 아니 너가 원래 이렇게 인테리어에 관심 많았냐 아니면 생긴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당근 둘러보다가 워낙 싸게 팔길래 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중고로 물건을 몇 번 사보긴 했거든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당근마켓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누가 운동기구를 되게 싸게 팔길래 나 안 그래도 홈트레이닝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막 검색해보니까 원래 정가는 10만원짜리인데 그때 당시에 3만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3만원에 사는 거면 이거 7만원 버는 거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대뜸 샀죠. 근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그냥 정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그런 상품이었으면 제가 안 샀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게 중량을 조절하는 아령이었는데 이게 막상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영 무서운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중량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무거워져가지고 내 허리가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괜히 걱정이 되니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제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 따져보지도 않고 원래는 뭐 살 때 이렇게 후기 같은 거 꼼꼼히 점검해 보는 편인데 그냥 중고 마켓에서 싸다는 이유로 순전히 그 가격만 보고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좋은 물건을 잘 골라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싸게 사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가격에 그냥 내 눈을 맞춰버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싹 무시를 하고 오로지 가격만 보고 그냥 물건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소비의 경험이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중고마켓은 내가 또 다시 되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쉽게 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고마켓 막 애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명품 막 100만원짜리도 그냥 덜커덕 사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조금 쓰다가 어차피 되팔면 되니까 그 100만원을 내가 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고 이런 소비 습관을 갖는 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길들여진 소비 습관은 정말 고치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괜히 중고마켓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건 지양하자. 그리고 꼭 싸게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좋은 물건을 적정가에 사는 것도 합리적 소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 줄이기입니다. 반성을 하자면 냉정하게 우리 카드 얼마 쓰는지 한번 뜯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가계부를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이 식비 지출이 진짜 많이 들었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맞추려고 사실 1, 2인분 정도만 시켜도 되는 거를 괜히 2, 3인분 시키고 그리고 막 사이드 메뉴까지 추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식비 지출이 거의 2배씩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달료가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기본 뭐 3, 4천 원씩 하니까.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먹고 오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사오면은 사실 1, 2만 원이면 될 것도 괜히 3, 4만 원 그 2배의 식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었던 거죠. 저희는 요즘 배달 음식을 거의 끊었어요. 그렇다고 뭐 요리를 잘하냐? 그런 건 아닌데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밀키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윙잇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닭갈비, 닭강정, 대창전골, 떡볶이 이런 최애 음식들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그때그때 땡길 때마다 하나하나 꺼내 먹고 있는데 비용은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인데 음식점 수준으로 맛있어요. 이게 냉동식품이니까 방부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해동해가지고 조금만 요리해주면 또 금방 뚝딱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편이 제가 직접 해주는 것보다 이 밀키트를 더 좋아해가지고 조금 억울하긴 한데 저도 제가 하는 것보다 이 밀키트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소진될 때까지 장 안 보는 거.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동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요리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이 레시피를 정말 충실히 따라가야 되거든요. 멸치 액젓 반 스푼, 국간장 3스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료가 빠져도 되고 꼭 들어가야 되고 이게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뭘 또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접 요리하는 게
과소비를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파게티 2인분 해 먹으려고 장 봤는데 거의 10만 원 나오고 이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이럴 거면 그냥 아웃백 가서 맛있게 그냥 투움바 파스타 1인분씩 먹고 오면은 3만 원이면 먹고 오는데 나 뭐 한 거지?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분이 아니라 자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리 만렙이신 분들 최대한 배달 음식은 줄이고 이런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비용도 아끼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5가지를 정말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카드값이 거의 30-40%가 줄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투자 수익률도 좋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소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마카세, 호캉스, 골프 이런 거 되게 고가의 취미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불황도 온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저랑 같이 소비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성공하시는 분들은 진짜 뭘 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저는 진짜 소비 관리도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든 추가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실천을 해서 소비를 줄이실 수 있다면 올해 뭘 하든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